자, 국어책에 등장하는 영희와 철수처럼 이 영화라고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다 가다 들른 사랑, 이 음악계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구성하고 있는 로커. 하지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 자, 이 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래. 오늘의 주인공,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카리스마 로커 가수 박완규. 자, 뭐 최근에 이분 대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그 대중 친화적인 또 이미지로서 이제 다가오고 계신데. 대중 친화죠. 아닌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가수다 나가고 오히려 더 대중과 멀어져. 좋아하시면 좀 글을 좀 좋게 써주시지 뭐 너 때문에 밥 먹다 토했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머, 나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니, 저희 엄마가 정말 팬이시고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하고 고해가 24시간 집에서 울려 퍼져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가 다 기사 검색을 다 하시고. 네, 이제 또 콘서트 하신다고 저한테 꼭 티켓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팬이세요. 갑자기 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자, 어찌됐건 오다가다 들른 사람, 오늘 대한민국 락커 박완규 씨를 모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무비홀릭이라고 영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가 일단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영화는 제가 이제 VHS 테이프로 갖고 있는 영화가 한 500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VD로 갖고 있는 것도 한 100편 정도 되고요. 이야. 저는 영화를 사골같이 생각해요. 계속 보시나요? 여러 번? 우려요. 계속 울어낸다. 예. 같은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네,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본 영화는 150번 이상 본 어떤 영화? 대부 1편. 이분도 칼리큘라를 한 300번쯤 보셨어요. 무삭제로. 무락무삭대로 봤습니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봤죠. 자, 그 정도로 영화 팬이 광적인 팬인지는 잘 몰랐는데, 대부 1편이 특별히 어떤 그 의미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음악과 연관이 좀 돼 있죠. 좀 남성적인 부분, 또 극도로 조금 과장돼 있는 남성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 제 음악과는 좀 잘 서로 매칭이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살인 교사를 하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툭툭 내뱉한 말론 브란도의 그 말투나 평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돈 끌려오는 사람. 네. 그쵸? 약간? Said you come into my house on the day my daughter's to be married and you ask me to do murder. 박완규 씨 예전에 보면은 이제 예능 좀 초반에 이제 출연 시작하실 때 그 예능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어떤 이제 좀 뭐 발언을 한다거나 보이신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2011년 2월 달에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태원 형이 불러서 간 적이 있어요. 애들 멘토스쿨 파이널에 4명이 있는데 2명을 잘라야 된다. 독한 말을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내 주변에. 그래서 갔죠. 근데 저는 위대한 탄생을 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능이라고 한 건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한때 광풍으로 휩쓸었던 짝짓기 프로그램. 뭐 서로 짝지어가지고 뭐 터트리고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이런. 뭐 과자 이렇게 뭐 먹고 뭐 서로 이런 거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상관없다. 이 지점은 저하고 좀 다르네요. 난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짝짓기를. 근데 당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 허지웅 기자님께서 여기에 어떤 독설의 대가
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독설이라기보다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막설. 막살. 네. 막설. 근데 방황경 같은 경우도 독설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됐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으셨는데 독설을 그렇게 생각해요. 독설이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전곡을 찔러주면 그건 진짜 생산성이 있는 독설인데 그냥 내가 너보다 위거든? 이러고 짓거리는 건 정말 필요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 딱 독설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김 의원님이시잖아요. 아, 저 잘렸어요. 나는 가수가. 왜 잘렸어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제가 그때 고해라는 곡을 1등 했을 때 독설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들었어요. 뭐라고 했나? 궁금해. 임재범의 오마주냐.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아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고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그 합창을 하는 것처럼 고해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저에게 독설을 한 분이 두 분인데 한 명이 김태원 형이 한 명이 재범 형님이었어요. 축하해. 1등 했다면서 봤다. 너 내가 노래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불러? 오버한다.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것과 재범 형님은 너 나한테 덤비니? 힘 빼라고 그랬잖아. 힘으로 다 부르래? 전에 그런 조언을 했던 네, 거예요? 직접 출연하셔서 그랬는데 저도 솔직히 민망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김 의원님처럼 저기 의원님은 빼주세요. 김전 의원님. 김전 의원. 이 곡 해석이 좀 그렇다. 이 가사 자체를 박완규가 너무 지 멋대로 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곡 해석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었고 힘들어했었는데 이렇게 딱 찍어줄 때, 야, 너 1등은 했지만 100점은 아니야?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독하게 팍팍 찍죠. 하지만 이게 제가 무감각해져 있던 마비되어 있는 감성들을 콕콕 찍어주면 이건 진짜 필요한 독설이라고. 아까 박완경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김태훈 형님께서 내가 불편할 거야. 내가 여기 나가주셔서 그게 아니라 불편할 거야. 2대쯤은 맞을 생각을 했어. 3대부터 나도 욱했을 것 같은데 2대까지는 맞을 생각을 했어. 근데 오히려 되게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계셨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언젠가 칼럼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신이 저주한 직업이다. 일생을 남한테 시비를 걸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제. 평론가는 누가 평론할 것인가, 뭐 이런 그렇게 얘기 해요. 지금 저한테 맨날 선배는 말이야. 막 다니면서. 처럼 계절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머릿결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뭔가 인상에 더 신경이 쓰인다거나 선글라스를 쓸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하세요? 허준 씨 이분 저기 혹시 컨셉이세요? 이게 오늘 이게 꽂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안 하시게 하려면 일단 콘서트 티켓을 3장 정도 부모님 거랑 이게 3시 정도 거는 세아 씨는 제 얼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2장만 해놓게. 왜 이러세요, 진짜? 아까 손을 잡으셨거든요. 제가 사랑하기 전에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랑하기 전에는 그댈 사랑하기 전에.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저희도 저분하고 같은 편으로 보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거든요. 세아 씨하고. 어디서 론리나이트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앉아있으니까 박완규 씨께서 저분은 뭐지 이럴까봐. 가져오신 박완규 씨의 행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여쭤볼게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학창시절에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다. 또 전교회장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예. 제가 5살, 6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지금 올해 40 됐는데 꿈이 검사였어요. 변하지 않고 검사, 판사. 검사, 판사. 지금도 예. 아니요. 38살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시에 꼭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 이제 그 2년 꿈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이제 깨졌어요. 꿈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현실은 깨져버렸죠.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젊으세요 아직도.
올해 64 되셨는데 제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어요. 형이 43, 누나가 42, 제가 21살 때. 네, 어머니는 18살 때. 이야. 아버지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까지 공부 못 시키겠다, 인문계교육. 그래서 실업계를 가서, 그 장학생으로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가라. 은행. 예. 아, 근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배 형들 밴드를 본 거예요. 밴드. 피가 끓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이 이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대학 무슨 노래였지? 무슨 노래였어요? 빠바바밤빰빰. 무슨 노래였죠? 조금만 처음에. 저기 지금 MC한테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야? 적응을 못하겠네, 진짜.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 노래. 너무 좋다. 옆에서 바로 들리니까 되게. 저 굉장히 우연찮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딱 봤는데 저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인데요. 5 식구 중에서 노래를 제일 못했고 유전이시구나, 노래 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네가 무슨 노래를 불러. 박완규 너는 안 돼. 노래하지 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다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노래를 해. 그냥 타고난 건 딱 한 가지.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박완규 씨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부를 때마다 미워졌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나. 20대, 30대 때 느낌을 이렇게 보면 외국 가수 노래로는 이제 할로윈 노래를 좀 불러줘야 돼. 이걸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박완규 씨가 불렀던 그 부활의 론리 나잇이라는 곡. 한 도시에 있다가 갑자기 그 차를 타고 아우토바이 달리는 느낌. 그 7번 국도를 따라 쫙 달리면서 그 바닷가의 풍경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이 음악이 차에서 터져나오면 어떤 그 굉장히 즐거움이, 경쾌함이 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노래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예요. 태원 형님이 아세요. 론리 나잇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우리 안 좋아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리고 건가? 죄송하네요. 그 곡의 제목은 원제가 틀려요. 녹음 다시 한 곡인데 김태원 부활하면 뺄 수 없는 단어 한 글자 있잖아요. 비. Rainy Night이었어요 원래. Rainy Night. 그런데 그 당시 기획사 사장님이 제목 이렇게 하면 라디오에서 비 오는 날만 튼다. 마케팅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네. 마케팅 감각이 탁월하신 분. 그래서 딴 걸로 좀 바꿔달라. 근데 그때도 솔직히 기분 나빴죠. 거기에다 손을 대니까. 아니 작곡가 원작자가 뭐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게. 그런데 태원 형이 거기서 또 신의 한 수를 두죠. 야, 비 오는 거 싫으면 언제 매일 사람들은 늘 외롭지. 그래서 론리 나잇이죠. 김태훈 씨를 정말 존경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김태훈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반지하고 팔자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이거요? 네. 반지가 와우에 나오는 반지 같은데요? 저거 끼면은 생명력 플러스 10 이런 거. 반지에서 뭐 나갈 것 같은 느낌. 저한테 이제 몸에 식물이 3개가 있는데 약간 영험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검은색 묵주 팔찌예요. 예. 이거는 태원 형님이 주신 거고 이 반지는 나가서 첫방 때 재범 형님이 직접 이 하나는 이거 제 팬들이 만들어준 건데 멋지다. 멋지네요. 칼과 달. 예, 이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가수인데 10년 넘게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지켜주고 돈 없다니까 돈 없어서 활동 못 한다니까 자기네들끼리 성금 모아서 공연장 만들어주고. 그래요, 맞아요.
일단 무비올링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 대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내 인생의 영화를 하나만 골라달라라고 했을 때는 막상 제리 맥과이어라는 이 약간은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 영화 한 편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There's a secret God she has. 1990년대 중후반에 이제 개봉했을 때 그때는 진짜 맑은 느낌, 맑은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요즘 다시 볼 때는 저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파트너, 동반자, 그리고 나의 진짜 진실된 서포터 과연 있었나? 저 사실 뭐 허지웅 기자는 뭐 2년째 어머님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자동차가 복잡합니다. 여기 한번 문제를 물어보고 그러세요. 거기서 이제 외치잖아요. 마지막에 그 TV 토크쇼에서 맨 마지막에 제리라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요. 저는 준비한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좀 편집시켜버릴게요. 예. 자,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진짜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10년, 2002년도부터 거의 2001년 말부터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해서 2011년에 김태현이란 예스승과 다시 조우하면서 다시금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꿈 같아요, 진짜. 10년이? 근데 그 당시 제 10년을 누가 같이 내 옆에 있었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수고 흔히 얘기해서 연예인인데 그 친구. 그런데 환희의 순간이 됐을 때 나도 그 영화의 그 장면처럼 하고 싶다. Jerry Maguire, you are my ambassador, Quan, man.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락커를 지향하는 가수 박완규 씨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탄력이 붙었어요. 그 목소리가 하나씩 끝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도 계속 그 승승장구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해주세요. 어머니도 해놨는데.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